단면 상세도 작성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지붕 슬랩을 얹을 거예요. 지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경사 슬랩으로 시공한다 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구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높은 부분, 이 부분이 용머리 또는 지붕마루 또는 지붕머리 이렇게 불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면에서 보시면 평면도에 좀 티가 나게 표시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당연히 뭐 어디겠지라고 생각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한 번씩 나와서 좀 티가 나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경사지게 이렇게 슬래브가 내려오고요. 이거 지금 슬래브도 무게가 좀 굉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쳐주는 게 요 콘크리트 보입니다. 이것은 슬랩의 무게뿐 아니라 여기 밑에 들어가는 그 조적 벽체의 횡력, 가로로 발생하는 힘을 좀 보강한다거나 이 벽체와 지붕틀을 일체화해주는 역할 등을 합니다. 테두리보라고도 하고 지붕보라고도 하죠. 벽보라고도 하고요. 자, 이것의 높이는 제가 보통 이 폭보다 1.5배 이상 또는 2층 이상은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전체의 폭이 400이기 때문에 400보다는 좀 높게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700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가장 낮은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지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용머리 또는 지붕머리가 이 부분이 되고요. 여기에서 평면상 이렇게 멀리 가면 갈수록 경사 슬랩이기 때문에 점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거리가 좁게 이동하면은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요. 평면상 멀리 이동하게 되면은 점점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단면 상세도를 그리더라도 이 옆에 있는 경사도 예상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린다고 해서 여기만 그리는 게 아니라 평면도 전체를 보고 용머리에서 가장 먼 것을 기준으로 올라오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테두리보가 이 부분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테두리보를 70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700이라는 부분은 가장 먼 부분, 같은 말로 가장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점점 올라가다가 툭 잘리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 지붕 머리 부분이 표시나게 표시하세요 라고 했고요. 거기에서부터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볼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에 전구를 켜서 숨겨 놓았던 것을 열어 보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치수를 한번 매겨 볼 건데 일반 치수, 선형 치수를 누르시고요. 용머리 또는 지붕마루 거기에서 벽체 중심선까지 거리를 사방을 다 한번 재볼게요. 눈으로 봤을 때 먼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두 군데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잘라지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먼 벽체의 중심이 되네요. 뒤쪽도 우리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보셔야 되고 뒤쪽이 멀리 나오는 경우에는 이곳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이 단면 부분이 가장 먼 벽체의 중심이 되었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그 보의 높이를 700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지붕의 높이를 잡을 건데요. 반자 높이를 제시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2400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2300일 수도 있고 2350일 수도 있어요. 2500일 수도 있겠죠. 이 치수를 잘 보시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해보는 거니까 일반적인 치수 2400으로 한번 올려봤고요. 도면 색깔은 노란색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400 올리는 것은 이 슬라브에서 올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곳, 이 남방 끝선
여기에서 2400을 올려서 눈에 띄게 길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붕보의 높이를 700으로 잡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폭보다는 1.5배 이상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700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붕보라는 것은 이 벽체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벽체의 폭, 그러니까 기초의 폭과 벽체의 폭은 같죠. 이 폭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의 형태를 필렛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700이 올라간 부분은 일단 둘 거예요. 여기에 경사가 얹어지게 되거든요. 경사도는 요구사항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10분의 4라고 볼 거예요. 10분의 3.5일 수도 있고요. 자, 10분의 4라는 이 비율을 이 네모를 렉탱글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REC 엔터. 시작점 적당한 곳에 클릭하시고요. 골뱅이 10,4를 하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00, 400 엔터. 이렇게 하시면 눈에 좀 띄게 볼 수가 있어서 이 사이즈를 한번 선택해 봤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경사도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표현을 해볼 겁니다. XL 엔터. 각도가 있어요. A 엔터 쳤으면 경사도 왼쪽 낮은 부분 클릭, 오른쪽 높은 부분 클릭. 이 집은 지붕머리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높게 표시가 되겠죠. 이 상태로 커서를 움직여 보시면 커서에 이렇게 무한대 선이 붙어 있어요. 자, 이것을 700 올라간 부분에 클릭 하시고 끝내기. 이렇게 하시면 지붕 경사가 이렇게 얹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 경사의 요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얹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할 거고 700 올라간 선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정리할 거지만 보가 좀 튀어나간 부분도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붕 슬랩의 두께 12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150 해도 괜찮고 120 해도 괜찮은데 요거 지붕과 바닥 슬라브는 두께를 다르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경사가 쭉 가는데요. 이 경사가 미러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붕머리, 지붕마루 부분입니다. MI 엔터. 이 선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엔터 하시고 기준을 평면도에 있는 용머리 클릭 해서 커서를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허공에 클릭 하시고 엔터 하시면 원본도 남고 이렇게 대칭된 것도 남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F 엔터. 안쪽과 안쪽. F 엔터. 바깥쪽과 바깥쪽. 이렇게 하시면 지붕이 꺾이는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붕은 우리 단면 상세도니까 완성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단면선을 기준으로 취소를 트림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좀 이렇게 여기는 표현을 안 했네. 이 부분을 좀 뚱뚱하게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약간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으니까 라인을 아래쪽에서 300만큼 그리시고요.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지붕을 벗어나게 길게 클릭 엔터. 300 내려온 선 지우시고 F 엔터. 남는 선 남는 선 F 엔터. 남는 선 남는 선. 이렇게 필렛을 하시면 정리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붕은 같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일체화 하시고요. 처마가 계속 나갈 순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처마 끝선을 보시면 거의 이 벽체에 바짝 붙어 있는데 이 나오는 거리가 요구사항에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600이라고 치고요. 중심선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림 하시고 600을 기준으로 다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이 선은 지우시고요. 자, 지붕 끝부분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것도 딱히 뭐 값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높이는 200에 안쪽으로 150 이렇게 그냥 값을 정했습니다. 값을 넣었는데 밑으로 200, 안으로 150 이렇게 했고요. 이 사이즈는 달라져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때마다 얼마지 고민하실까봐 아예 밑으로 200, 안으로 150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라인, 엔터, 슬라브 끝에 윗부분 클릭, 밑으로 보내시고 200, 엔터, 안쪽으로 150, 엔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맞추려고 하시면 맞출 수가 없어요. 넘기세요. 그냥 이렇게. 그런 다음에 F, 엔터, 남는 선 이렇게 정리하시면 슬랩은 좀 비교적 뭐 괜찮게 크게 많이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 반자를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뻥 빈 부분에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고요. 전기 배선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서 한번 막아 줄 겁니다. 시공 순서는 먼저 여기에 슬랩에 앵커 볼트를 박아 놓고요. 달대 바지를 먼저 박고 그 다음 달아내리는 세로 부재 달대, 거기에 반자틀 바지, 그리고 반자틀, 반자는 이 천장 합판으로 볼게요. 그리고 반자 돌림. 이 순서인데 그림을 그릴 땐 반자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반자 돌림, 반자를 잡아주는 반자틀, 반자틀을 잡아주는 반자틀 바지, 달대, 달대 바지, 앵커 볼트. 반대 순서로 한번 그려볼 거고요. 도면층은 흰색으로 잡아줄 거예요. 캐드로 돌아가서 도면층을 흰색, 저는 화면이 흰색이라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흰색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라인, 엔터. 지붕 보의 끝에서 라인을 하나 그려요. 빠져나와요. 이 부분이 최종 이제 선장 합판이 될 거고요. 이 위에 도배지를 바를 거예요. 옵셋, 엔터, 6, 엔터. 방금 그린 선을 위로 옵셋을 하세요. 이게 지금 흰색이다 보니까 프린트를 하면 시커멓게 안 보일 거예요. 그래도 그냥 표현을 하는 걸로 하고요. 반자 돌림이라는 걸 한번 넣어줄 거예요. 우리 천정에 돌리는 몰딩 같은 건데요. 렉탱글 하시고 반자 그 합판의 끝에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골뱅이 40, 마이너스 20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 목재로 끝에 이렇게 쫄대처럼 돌리는 거고요. 마감을 좀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자를 잡아주는 반자 틀 45, 45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구조를 이루는 거라는 기호, 대각선을 라인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반자 틀 바지는 아마 생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다가 또 그리면 겹치는 부분 때문에 좀 헷갈려서 생략을 하고 반자 틀만 이렇게 450 간격으로 복사를 한번 해봤어요.
좀 촘촘하게 하실 분들은 300 간격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강목이 좀 커서 제가 450 간격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이 끝에 라인을 딱 맞추지 마시고 좀 짧게 위쪽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이것은 달대가 됩니다. 달대도 45로 통일을 할 거예요. 천장에 들어가는 웬만한 각재들은 다 45로 통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달대가 하나 걸러 하나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반자틀을 2개 만들었고 달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의 간격은 450이니까 하나 걸러 하나를 하려면 이 전체를 900 간격으로 어레이 한번 해볼게요. 그 패스 어레이 할 거예요. 경로 배열 선택하시고요. 반자틀 2개, 달대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엔터 치시고요. 경로 곡선은 여기 밑에 있는 반자선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위에 보시면 사이 간격 between 900으로 바꿔주시면 900 간격으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끝내기 엔터. 자, 이렇게 만든 것은 X 엔터 하시고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 엔터 하시면 분해가 되고 이렇게 튀어나간 것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천장까지 달아야 되니까 EX 엔터 2번 하시고 확대를 너무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 슬랩과 반자틀이 보일 만큼만 확대를 하시고 허공에서 허공으로 포함을 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연장이 됩니다. 목표점을 알아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EX 엔터 2번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달대를 잡아줄 달대 바지를 복사할 거예요. 이 사이즈가 같은 강목이라서 새로 그리지 않고 복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위치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오른쪽 이렇게 통일해도 괜찮고 왼쪽 통일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복사하시고 이렇게 좀 튀어 들어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move 하셔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으로 색깔 좀 바꾸시고요. 제가 앵커 볼트를 표현한다고 했는데 앵커 볼트는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미리 묻었다라는 식으로 적당한 라인으로 표시하시고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복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강목이 지금 배열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체로 본다면 배열이 될 거고요. 이 사이사이를 잡아주는 각재가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입체적으로 본다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 이렇게 중간중간 잡아주는 강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선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뻥 비어 있는 건 아닐 거고 45 높이로 선이 하나 발생을 할 겁니다. 대신에 달대보다는 뒤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달대 사이사이를 트림 TR 엔터 2번 하셔서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천장 단열재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을 보시면 천장 단열재는 180mm로 하세요 라고 나올 겁니다. 천장 밑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고요.
요즘은 이렇게 아래쪽에 붙이기도 하는데 위쪽에 바로 붙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 슬랩의 위쪽을 모두 조인 J 엔터 하셔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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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180을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조인을 해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플랫으로 정리를 한번 하실 거고 모자란 부분 연장하실 거고요. 이렇게 반자 틀에 내려온 것들은 트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대 사이사이에 있는 단열재를 못 넣기 때문에 이렇게 트림으로 정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색깔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색깔은 단열재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제가 미리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질 않았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모두 클릭하시고 도면층 누르시고 파란색 도면층에 글자를 클릭 그 다음에 ESC 한번 하시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도면층 지금이라도 다시 파란색으로 바꾸시고요. 자, 이 안에 단열재를 표시해 볼 거예요. 단열재. 지금 단열재는 베팅선으로 해서 트림을 하셔도 괜찮고 요즘 좀 나오는 새로운 단열재라고 치고 형태를 그냥 체크 무늬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약간 느슨해 보이는 형태 한번 해보겠습니다. H 엔터 하시고요. 체크 무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간격을 정확히 좀 정하고 싶어서 사용자 정의로 바꿀 거예요. User Define. 체크 무늬 각도 45도, 간격을 여기 간격이에요. 40으로 좀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특성 여시고 더블 이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모양이 나와요. 커서를 가서 이쪽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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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이 들어가는 부분, 아이고 실수를 했네요. 이런 부분은 U 엔터 하시고 클릭 클릭하시고 아이고 여기가 뭐가 뚫렸나봐요. 일단 끝내기 엔터 한번 하시고요. 여기는 다시 한번 할 건데 뭐가 문제인지 그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괜찮고요. 다시 해칭하셔서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파란색으로 프린트 될 거라서 좀 가는 선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면도 구성하기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